아니 무슨 스펙이 시대면 뭘 꺼내 제시하는 거야. 정상이 미착을 당신이 있으시죠. 아이가 못하면 가온 것 같긴 내가 여섯 개 이상 정리가 안 돼. 그게 능력 바뀌더라고요. 부상은 나도 여러 개 바뀌는데 정리가 간단하게 내가 써낸 자신이 원래 제가 설립을 했었는데 이제 운영은 따로 근데 클라우드 마이닝에서 연산력을 사시는 조건이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막 제가 적극적으로 막 추천하진 않아요. 광고하고 제가 돌리고 있는 곳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명함 있으시면 크게 해가지고 이제 메인 빨리빨리 여기로 지금 연락처 하나 넣어드릴게요. 포도신가? 딱 본다 이제. 해시는 안 해요. 비트코인만요. 근데 네, 이들은 안 하고 네, 굳이 막 근데 어차피 거기가 인프라랑 전기가 싸거든요. 그래서 기계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저희가 만약 일정량의 돈을 넣으면 그 일정량만큼 해당되는 해시량을 사시는 거예요. 해시량에서 나오는 거여서 전기세를 감안하면 이걸 매달리고 옛날에는 기계로 했었는데 관리하기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해시량을 계약 기간이 무제한인데 마이너스 아직 원하면서 조건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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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이터리움 미디어 공동조직자 정진입니다. 오늘 14회 이제 서울 이터리움 미트업이 열리는데요. 몇 가지 공지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카이버 네트워크가 참석이 예정됐었는데 오늘 이제 갑작스럽게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지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향후에 이 미덕 그 발표 관련해서 몇 가지 기준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공론화 됐을 때 많은 의견을 개진해서 주시면 좀 많은 그 기존에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사는 이제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후원이 막 큰 후원을 받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운영비 정도의 후원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후원 내역이나 이 부분들은 후원 내역, 그다음에 지출 이 부분들은 모두 그 커뮤니티 체인톡이라든지 땡글,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그룹에 전부 게시될 예정이니까 혹시 뭐 따로 이렇게 쓰지 않아요. 저는 딱 행사에만 쓰고 영수증도 다 들고 있으니까 그쪽은 그 부분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원사가 지금 그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기업이죠. 코인클러브에서 후원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 PC 부품이랑 그 채굴기 마이너 관련돼서 유통을 하시는 광주전자 유통에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그 상품권, 그 모바일 관련된 서비스, 광고 서비스 이쪽 부분들을 지금 한국에 있는 미처스 플러스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후원으로 발스타님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설명을 마치고요. 준희 씨가 조금 더 이 발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에어스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이더리움 미덕 공동조직자 이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덕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제 꾸준히 계속 드리겠지만 계속 열려 있는 미덕이고요.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싶으신 게 있고 혹은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조금 소개를 하고 싶다 이러시면 언제나 저희 쪽에 의뢰만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조직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미덕이라는 취지를 조금 항상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너무 무거운 걸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쫄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 소개하고 싶으신 건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기준을 좀 마련하고 있어요. 단순히 스캠 이런 건 넘어서서 ICO, 그러니까 저희 미덕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조금씩 세지고 사람들한테 대중의 어떤 본의 아니게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그 ICO 업체들이 방문했을 때 오히려 홍보 효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O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사람, 2달 이내에 남은 팀 같은 경우에 받지 않겠다거나 ICO가 다 끝나고 중요한 업데이트를 할 때 부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조금씩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어요. 혹시 본인이 이제 가지신 생각 중에 미덕이 지금 이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해결돼야 그 원래 가진 목적의 취지대로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 드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나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그대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 조직 어떤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14회는 DEX 미덕인데요. DEX 같은 경우는 이제 Decentralized Exchanges라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 혹은 거래 프로토콜 거래소들을 통칭하는 말로서 저희가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계속되는 해킹 이슈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재자가 필요한 이슈 때문에 생겨난 이제 프로토콜이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제 이념적으로는 좋은 부분이 많지만 이제 조금 어려운 점들이 보통 있습니다. 보통은 첫 번째로 오더북 문제인데 이더 델타를 혹시 써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더 델타 같은 경우에는 오더북을 올리기만 해도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 오더북을 내리는데도 수수료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더북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수수료를 쓰고 내리는데 누가 그 거래소를 사용하겠느냐, 지금 거래소보다 과연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냐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 매칭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더 델타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장가 주문 이런 방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최고 매도 가격과 최소 매수 가격 보통 시장가를 누르면 거기서부터 거래가 되는데 만약에 10만 원에 거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17만 원에 누가 거래를 걸어놨으면 그것만 갑자기 살 수가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가격 매칭 문제가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장가와 그냥 내가 주문할 수 있는 거래가 완전히 매칭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생기는 문제고요. 세 번째 이제 속도 문제죠. 아무래도 중앙화된 서버에서 돌리는 방식보다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컨펌을 기다려야 체결이 이루어지는 문제도 있고요. 또 이더리움 전체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거래소가 운영될 수 없는 갑자기 상황에 이를 수가 있어요. 저번에 스테이터스처럼 갑자기 이제 컨펌이 밀리고 모든 거래들이 계속해서 컨펌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거래소 전체가 거의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탈중앙 거래소.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슈도 많고, 그리고 네 번째로 드릴 말씀은 유동성 문제예요. 중앙화 거래소는 나름의 어떤 홍보와 뭐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중앙화된 거래소도 힘든데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어떻게 유동성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최소화해서 고객들한테 최소한의 수수료를 물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동성을 제공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덱스 거래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보통 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오더북 문제, 가격 매칭 문제, 속도 문제, 유동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혹시 이 전 팀이 제대로 설명 못했다 싶으시면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에어스왑 팀을 모시고 에어스왑 팀이 간단하게 차례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에어스왑에서 먼저 소개를 하고 에어스왑에만 관련된 Q&A를 잠깐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오픈ANX가 진행을 하고 거기에도 간단한 Q&A가 있은 다음에 저희가 전체 휴식을 하고 그 탈중앙화 거래소 프로토콜 전체에 대해서 두 팀 전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추후에 뒤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에어스왑 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good even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Just a few nights ago, I was in a Korean restaurant in New York, 며칠 전에 뉴욕에 있는 그 한식 식당에 갔었습니다. and I was having some very good Korean food. 거기서 아주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But then last night, when we landed in Korea in Seoul, 어젯밤에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해서 we had Korean again, 그래서 이제 또 한식을 먹었는데 and I could assure you it was much better 뉴욕에서 먹었던 건 이게 한식이 아니구나,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in Korea than it is in New York. 네, 그래서 뉴욕에서 먹었던 것보다 한국에서 먹은 한식이 역시 훨씬 맛있었습니다. So I'm just here to present Michael. But just a few words about myself. 네,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 오늘 프레젠테이션 해줄 마이크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도 좀 하겠습니다. I started my career as a lawyer and then I became a professional investor. Sure, I'll continue. And I've been doing this for 17 years, investing in things that I feel are really disruptive and special. And when I came across this platform, I really felt a great need to not just be a backer, but also somebody in the team. So I'm really proud to have joined the team, the AirSwap team with Michael. Basically a high net worth investor. 저는 이제 투자자로 전업 투자자로 이제 17년간 이제 투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있다가 이 플랫폼, 이 에어스왑이랑 스왑 플랫폼을 보고서 여기에서는 그냥 내가 그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팀에서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팀에 조인하게 됐습니다. And I remember reading the white paper and was truly impressed by the architecture and the reasoning behind AirSwap. And I wasn't the only one. Consensus and the AirSwap team came together to become a joint venture. And there were some advisors and investors such as Joe Lubin and Brock Pierce who backed the project. So besides just the paper going viral, it was really wonderful to see these amazing people come together behind Michael and the AirSwap team.
네, 저는 처음에 이제 백서를 봤었을 때 정말 이 아키텍처나 이 이루고자 하는 그 리즈닝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감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컨센서스 팀도 그 백서를 보고 똑같이 생각을 했었기에 이 조인트 벤처를 이제 하기로 했었고요. 또 조 루빈이나 이제 다양한 여러 이제 기술자들과 투자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에어스왑 팀과 또 마이크를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Anyway, that's enough. I'm going to just now give it to Michael, who's my business partner and my friend. 네, 그래서 내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의 마이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So our project is called AirSwap. 네, 저희 프로젝트는 에어스왑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How many people speak English, by the way? 여기서 혹시 영어를 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And how many people know consensus? 혹시 컨센서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손 들어주시겠어요? So as Sam said, we are a consensus project. 쌤이 이야기해 주신 저희 컨센서스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My name is Michael. That's my given name, but all my friends call me Oved. So call me Oved. Sam was calling me Oved, but just call me Oved. 제 이름은 마이클이기도 하지만 제 친구들 모두 오베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를 오베드라고 불러주셔도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in my previous career, I was a market maker, algorithmic trader at Virtu Financial. I was there for 7 years. I actually used to live in Singapore. This is my first time in Seoul, but I used to live in Singapore. And in Singapore, we were trading Kospi futures and options. So I'm very familiar with Seoul trading. 네, 저는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 버추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했었고요. 저 또 싱가포르에서 있었는데 사실 싱가포르에서 이 코스피와 선물 거래를 이제 하기도 했었습니다. Okay,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ree things. We'll talk about the token economy that's expanding rapidly, talk about the state of exchange, and we'll talk about building a better exchange. 그래서 저희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이제 토큰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 현재 그 거래소들의 익스체인지들의 이제 현황과 그리고 더 나은 거래소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Okay, let's start with the token economy. This stuff is crazy, right? So we have to talk about it. 이 토큰 이코노미가 지금 아주 엄청난 이제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These numbers are old by this point, so these numbers are just going up like crazy. It's very exciting time in Ethereum for everyone, I think. 그리고 지금 이 숫자들은 사실 좀 아웃데이트된 건데요. 지금도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지금 아주 신이 나실 것 같습니다. Tokens are very powerful. They allow you to access an ecosystem. They allow you to the person can define them however they want, and users can use those either to maybe if they appreciate in value, or to actually access a new platform. 그래서 이 토큰들은 굉장히 그 굉장한 그 힘을 또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토큰을 만들 수 있고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가치의 상승분도 제가 추할 수 있고 또 이 토큰으로 새로운 이제 플랫폼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용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the really cool thing is that this is scalable. This is global. Anyone, even in this room, can launch their own Ethereum smart contract and launch their own token. 그래서 이 토큰이 정말 이제 굉장한 것은 이제 누구나가 전 세계 어디서든 이 토큰을 발행할 수 있고 또 전 세계 어디서든 그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And tokens can be traded. You can buy them today and expect, that maybe they will have value tomorrow. 그리고 토큰은 이제 당연히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샀고 이제 오늘 토큰을 산다면 내일 또 다른 그 금액을 가질 수가 있죠. Right, but this token economy needs an engine. 네, 이 토큰 생태계, 토큰 이 경제 속에서는 이 엔진이 필요합니다. We need exchange. 그 엔진이 바로 이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So I think Nomad covered a little bit of this, but this kind of explains how centralized exchanges work. So you have one central party
and you have everyone connecting to that central party. 그래서 아까 이제 진행자분이 이제 좀 소개해 주셨는데 이것이 중앙화된 이제 모델입니다. 중앙화된 그 중앙에 그 엔진이 있고 이제 사용자들이 거기에 연결돼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So what happens if that central party is taken out?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중앙 시스템이 이제 그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You can lose a lot of money from hacks. 네, 그래서 해킹을 당하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잃게 되죠. Also, these central exchanges charge fees. 그리고 이 거래 수수료도 이 중앙화된 시스템에 이제 지불을 해야 됩니다. And you're subject to front running. 그리고 이 그 주문을 모으고 있는 이제 중앙화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정보를 통해서 먼저 이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So I'm sorry, I don't have Korea on here. That was a mistake.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 국기를 안 넣은 게 이제 실수긴 한데. I should have changed it. 네. So let's say you're American. 그래서 이제 Myself. 미국 국적이라고 저처럼 이제 미국 국적을 가졌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This means you can't trade in any other jurisdiction. 이 말은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거래소는 이제 사용을 하기 어렵다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So if you're a certain citizenship, you can't access global markets. 그래서 여러분의 국적에 따라서 이제 그 외국에 있는 글로벌 거래소들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So we set out to build a better exchange. 그래서 이 거래소 또는 이 거래 플랫폼을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We end up with AirSwap. 그래서 이 에어스왑이 나왔습니다. And it's the Ethereum token trading platform. We are supporting all ERC20 tokens. 이 에어스왑은 이더리움 토큰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ERC20 토큰들을 모두 여기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And this is based on the swap protocol. 그리고 이 에어스왑은 스왑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Swap is the protocol, and AirSwap is the trading platform. 스왑은 이제 그 프로토콜 단위고 에어스왑은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거래 플랫폼입니다. And of course, it's decentralized, or else I wouldn't be talking here tonight. 그래서 이 탈중앙화 되어 있고요. And we chose a strictly peer-to-peer architecture. 그리고 저희 아키텍처는 아주 P2P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be decentralized? What does it mean to be peer-to-peer? 그래서 이 탈중앙화 되어 있고 P2P 기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You can see that if one of these nodes are taken out, the other nodes are not disrupted.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한 노드가 이제 파괴되거나 이제 해킹 당했다 하더라도 다른 노드들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It's secure, 그래서 보안적으로 안전하고요. and it's globally accessible with the Ethereum platform. 그리고 이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전 세계에서 누구나 다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So how does it work? How does AirSwap? How does the swap protocol work? 그래서 이 에어스왑 그리고 이 스왑 프로토콜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동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t's very simple. There's three parts. There's first you need to find the tokens that you want to trade. 저희 세 가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먼저 이제 교환하고 싶은 그 토큰을 찾아야 됩니다. And this is straight from our white paper. Basically, what happens is you have the maker posting to. You have one party posting to the indexer saying, "I want to trade." 저희 백서에 나와 있는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메이커들 이제 시장 주문을 생성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토큰을 거래를 하고 싶다 하면서 주문을 이제 올려주죠. Then you have the second party, the taker, finding that maker through the indexer. 그래서 그 인덱서에 그 주문이 올라가면은 시장 이제 주문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그 인덱서를 해서 검색을 해서 그 주문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And then they establish a peer-to-peer connection between the two parties. 이 메이커와 테이커 사이에 이제 P2P로 이제 직접 연결이 되어서 직접 이렇게 연결이 형성됩니다. So, what's Craigslist in Korea? Okay. So it's kind of like Craigslist. Indexer is kind of like Craigslist. It's just a listing service where people say, "Hey, I want to trade," and then what happens is you find who wants to trade with you, and then you communicate the price. It's peer to peer, and it's private how you're communicating prices to each other.
이 인덱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크레이글리스트라고 중고나라와 같은 이제 역할을 하는 곳이 있으면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이 가격에 사고 싶다고 막 올려놓으면은 직접 이제 그 판매자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체결을 하잖아요. 그 인덱스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Yeah, so it's private, which is one of the key features of what we're doing.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프라이버시 이제 그 공개되지 않고 개인 그 둘만의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So step one was the indexer.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인덱스였고요. Step two is the oracle. So the oracle is in the price negotiation process. Essentially, the oracle is going to give you price suggestions.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바로 오라클이라는 부분인데 이 오라클은 가격을 협상할 때 어떤 가격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Right, because you have a private peer-to-peer connection, you don't have a public place that you can compare your prices against. So just so you know that you're not getting ripped off, you can get prices from the oracle that will give you suggestions. 그래서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이 가격이 적정한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가 그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클이 그 가격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것이 정말 내가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닌지, 정말 이게 비싼 가격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And so the oracle is optional. 이 오라클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So we said find counterparties, set prices, and make trades.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고 싶은 상대방을 찾고 그다음 그 거래의 가격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You make trades just through the Ethereum smart contract. 그래서 이 거래는 모두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서 이루어집니다. So this design we chose is actually something that we thought about a lot. 이 디자인을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서 고안해냈는데요. So I think it's different than what a lot of people are used to, where you have an order book, you have a public location where people are doing price discovery and they're figuring out what the best bid is and what the best offer is.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익숙해져 있는 그 어떤 모델과는 좀 다른 모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이제 그 적정 가격을 이제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주문을 내고 주문을 체결을 하는데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ight, but we chose this design because it gives us these three features. It allows privacy, it allows scalability, and it allows fairness. 그래서 저희가 이 모델을 채택한 이유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프라이빗하고 또 확장 가능하고 그리고 아주 공정한 플랫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 now we'll compare it to some other, well, not directly, I don't want to talk about other projects, but we'll just talk about why I think that this is a very good solution for the market.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른 탈중앙화 플랫폼들과 한번 이제 비교를 하면서 어떤 점들이 다른지 차별점들을 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o the first thing I always think about is how are market makers going to actually provide quotes on this platform?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가격을 측정을 하고 가격을 제시를 하는가 그런 의문점들입니다. And the first thing to think about is a lot of markets on Wall Street. If the asset is not very liquid, they don't trade on order books. They trade on peer-to-peer networks.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이 어떤 유동성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그런 자산들을 거래를 할 때 항상 어떤 공개된 이제 시스템에서 하지 않고 이제 그 직접 거래 상대방과 이제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For example, corporate bonds, penny stocks, and foreign exchange.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떤 채권 같은 경우에 회사 채권 같은 경우 그렇게 되고요. 이제 페니 스탁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싼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foreign exchange 외환 거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뱅크끼리 큰 투자 은행들끼리 그 직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And the reason why there's a lot of reasons why this happens. 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One of the reasons is that it's lower risk for a market maker to be quoting prices directly to a counterparty rather than to a public location.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직접 이렇게 상대방에게 그냥 그 개인에게만 이렇게 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리스크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And not quoting to a public order book allows the market maker to
tailor the liquidity specifically for who they are receiving the quote from.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내는 사람들이 공개하지 않고 이제 직접 제시를 하게 되면은 이 그 거래 상대방한테 이제 그 유동성을 조절을 해주면서 이제 그 가격을 제시를 할 수가 있죠. And also, because there's no order book, there's no state to update. I think one of the things Nomad talked about was that you have to update the state of the order book, and that's expensive on blockchain. In this case, there's no order book, so there's no expense to updating anything.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한 이거 호가창에 가격을 제시를 하고 이제 디스플레이하는 것들이 이제 그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이제 노마드가 이제 준희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오더북을 블록체인상에서 구현하는 것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So this is low friction for market makers, and I think actually our design is going to be the best out of all the proposed designs for market makers.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참여하고 주문을 내는 사람들에게 이런 점들이 리스크를 줄여주고 편의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의 모델이 아주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peed. Okay, so one of the other concerns that we have is how fast is the transaction going to process.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체결이 되는 그런 속도입니다. So in our design, the only thing that happens on chain is the execution itself. 저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거래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것들은 교환이 그 가치의 교환이 이루어질 때, 토큰의 교환이 이루어질 때만입니다. And the other thing to think about is state channels. State channel solution is really good for peer-to-peer designs.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스테이트 채널인데요. 이 스테이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 P2P로 교환을 할 때 아주 그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So I think that's very well suited for our design, and we'll be implementing a state channel solution as well. 그리고 저희 모델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에도 지금 스테이트 채널들을 이제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And that, I think that allows our solution to be very fast. We can build a high frequency trading model off of our protocol. 그래서 이런 점들을 활용을 했을 때 저희 거래 속도들은 아주 이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So there's two things you want to think about when you call your platform fair. 그래서 이 거래 플랫폼이 공정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So if you have a public order book that where there's a number of ways that where either the person who's running the order book can front run your orders, or the miners can front run your orders.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개된 호가창을 운영을 할 때 그 두 가지 이제 파티들, 두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여러분들의 주문을 먼저 보고 그들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요. 그 호가창을 이제 구성을 하는 사람들, 그 호가창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 주문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또 특히 그 온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마이너들이 주문에 대한 정보를 이제 담으면서 블록에 담으면서 얻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Do people know what front running is? 혹시 그 프론트러닝에 대해서 그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Sort of. Okay, so basically, front running is when someone submits a big order to the exchange. 프론트러닝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어떤 이제 큰 규모의 거래를 이제 주문을 낸다면, someone submits a big order, another party sees that order and places an order in front of the big order, and so they get executed first. And then the big order gets a worse price. 그래서 이 프론트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거래가 오는 것들을 먼저 보고 그 똑같은 동일한 가격에 자기의 그 주문을 먼저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기 주문이 먼저 체결이 되고 그 큰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고 이 큰 규모의 거래는 더 비싼 가격에 직접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So in our design, the orders are actually signed between the maker and taker specifically, so there's no opportunity for anyone to execute the order other than the maker and the taker. So there's no front running. 그래서 저희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들만 이제 그 정보를 주고받고 그거에 대한 그 체결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 프론트 러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And another thing to consider are race conditions. So race conditions are when you have two parties racing to try to win,
and it's very difficult for either party to predict what's going to happen. When that happens, the exchange becomes much more unpredictable for participants.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려할 점은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건데요. 레이스 컨디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이제 파티가 두 집단이 아니면 두 개인이 어떤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주 심한 경쟁을 할 때 이제 어떤 그 예측성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여지가 저희 플랫폼에서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그 프론트 러닝에 관련해 가지고요. 네. 그런 구조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에어스왑의 오라클도 모르나요? Well, the front running process for the Oracle. Is there like room for Oracle to step in and take advantage of those orders? So the Oracle provides what are called quotes. So it's basically an indicative price, and that has no ability to be executed. 오라클의 경우는 이제 가격 제시만 하는 역할이고 그 지표를 형성해 주는 참고 지표 정도로만 되기 때문에 어떤 거의 체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큰 거래가 오고 있다라는 거와 그 거래 순서들에 대한. Will the Oracle be informed of the big order? No. So the Oracle will not see the quantity information. They'll only see the two tickers that they want to trade. 자,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문의 거래량이나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없고 단순히 그 티커, 그 심벌 정도만 이제 그 정보가 That's a really good question though, because if you're providing the quantity size, then the Oracle can basically act off of that information. 그는 아주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라클이 만약 그 정보를 알게 되면 이제 프론트 러닝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Give me ideas, thank you. 감사합니다. Yeah, so we think we designed a system that we think is fair.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주 공정한 디자인으로 이제 모델을 저희 디자인 그 거래소를 그 플랫폼을 이제 짰습니다. So the other reason why we think that this is a good solution is because of the economics of peer-to-peer. 그리고 또한 이 peer-to-peer, P2P 기반으로 하는 이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원리에 또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So peer-to-peer, the majority of transactions that you do every day. So if you go and you buy a coffee, that's a peer-to-peer transaction.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 생활 속에 이미 녹아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커피를 살 때 저희가 이제 P2P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And I spoke about this a little bit before, but the liquidity type of these tokens are small market cap. You know, maybe some of them get up to 500 million, but mostly they're small market cap. Anything with small market cap actually doesn't trade on order books. It trades on peer-to-peer network.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다른 자산들도 어떤 호가로 이제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And the other point is that we're building a global network with peers. So there's no, if you have multiple, for example, if you have multiple order books, those order books are going to be competing over liquidity. In our case, the peers itself are not competing with each other through an order book. They're just competing directly on the prices itself.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많은 이제 호가들이 그리고 많은 거래소들이 이제 호가창을 호가를 운영하고 있으면은 그 오더북 운영하고 있으면은 그 유동성이 분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모델로 들어오면은 그런 그 유동성을 전부 다 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에서 유동성의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So we think the economics of this solution makes sense.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 모델에 대한 경제 원리도 타당하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So we'll cover other permutations of peer-to-peer. 그래서 한번 또 이제 직접 거래에 대해서 한번 그 다양한 모델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So in the case of Amazon or any other website that you go and buy stuff from, you have multiple people requesting from the website a price and then executing that price. 그래서 이제 아마존과 같이 이제
그 이커머스 같은 사이트들을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From the website, the buyers are requesting from the Amazon, for example, saying give me a price. Amazon gives them a price, and then they ask.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가격을 제시하고 이제 구매자들이 그 가격을 보고 이제 그 가격을 보고 이제 거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Another example are auctions like eBay. So you have someone who's willing to sell an item, and they basically put out a request, and all the bidders come and submit prices, and then the seller picks the best price. 그리고 이제 다른 이베이와 같은 모델을 보면은 이제 여러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제시하게 되고 이 판매자가 그 가격을 이제 결정을 해서 어떤 주문에 체결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And then you have marketplaces as well. So these are where you have multiple buyers and multiple sellers interacting over the same platform or network.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떤 이제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 시장 같은 경우인데 이제 다양한 판매자들이 있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가격을 제시하고 이런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So we have all these different options that we can start with. So where do we start? As AirSwap, where do we start? 그래서 이 다양한 모델들 중에서 이제 AirSwap은 어디에서 어떤 모델을 채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So let's say you want to buy 100 Gnosis tokens.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00 노시스 토큰을 한번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You basically connect to all these peers over the network through the indexer. 그리고 이 에어 토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수업 그 플랫폼에서 이제 거래가 됩니다. So version 1 of AirSwap will be a peer-to-peer trade between you and AirSwap, where you're trading Ether for Air. 그래서 이 그 에어스왑의 초기 모델은 이 에어스왑과 여러분들 간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더로 저희 에어 토큰을 이제 그 교환을 하게 됩니다. We're doing this on October 10th. 그래서 이제 10월 10일에 저희 토큰 발행할 예정입니다. So join us to build the new token economy on Ethereum. 그래서 이 이더리움 위에서 새로운 토큰 경제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our questions?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KYC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So you actually don't need an account in this case. So I mean, from our interpretation, you actually won't need to do KYC because you're selling your own balances to other people on the network. You're not interacting with a central party that is handling balances for you. 그래서 저희는 그 여러분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냥 외부에 갖다 그 외부의 사람과 교환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앙화 그거를 어떤 감시를 하거나 그걸 통제할 중앙화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KYC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토큰도 자산이잖아요. 자산이고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거를 레귤레이트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토큰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제 텍스라든지 세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So what happens when how are you going to solve legal and tax issues related to those exchanges? Yeah, I think it's a similar question you would have with how do you deal with it interacting on the Ethereum network with any Ethereum-based asset. In our case, we're just building a layer for the Ethereum network, so our interpretation is that it's going to be very similar to interacting with Ethereum. If the government does decide to come after the Ethereum layer, that's something we'll have to work with definitely. 그래서 저희는 그 어떤 이더리움 레이어 위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또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이더리움 교환을 할 때 통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So is there any possibility of non-refutability problem, like if peer-to-peer they make a deal, and I assume that you said you signed both sides, so maybe there's some safety measure for this kind of problem, but is there any possibility someone don't satisfied with the transaction and they refuse that they're gonna do this transaction or those kind of problem? Is there any possibilities? So it's kind of the same with sending Ether. If you send Ether to someone and you make a mistake, you have to hope that the person is going to send it back to you, but it's immutable at that point. However, what we could do with the potential, I think, is what you're saying, is that if you have a bad price, if you're trading at a bad price, we want to avoid that type of behavior definitely on the platform. What we could do is we could have the Oracle provide a price band, which basically says you can't trade above that price or below that price. 질문 주신 내용이 예를 들어서 그 거래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면 어떤 환불 가능성이나 그래서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이제 뭐 아니면 또 잘못된 거래에 대해서 이거를 반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이더리움과 똑같이 이더리움이 잘못된 주소로 이제 그 전송을 하게 되면은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네트워크에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걸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주 나쁜 가격을 애초에 거래가 될 수 없도록 어떤 도입하려고 하는 방안이 오라클이 제시하는 그 가격에서 어떤 상한선, 하한선을 두어서 그것에 벗어나는 선에서는 이제 범위에서는 거래가 할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It's not perfect. I know your concern. You want like a dispute resolution, something like that. And we'll think about that.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그래서 이런 것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쟁 해결에 대한 이제 방안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한번 생각을 하고 연구를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I have a question about 저 죄송한데요. 질문하시기 전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해주시고 성함이라든가 그다음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마이크에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습니다. Yeah, greetings. Yeah, my name is Cian. So at least in your white paper, you stated that indexers would be a service, but it seems like while the makers and takers are not carrying a whole lot of weight, it seems like the indexers probably will be carrying a lot of weight. What kind of services are they exactly? So I'm not sure if this totally answers your question, but we're going to run the first version of the indexer ourselves, and we're going to just make sure, because the thing is when you're running this on a public network with all these peers, you have things like DDoS attacks you have to deal with. So we're going to try to increase the security of it significantly. Yeah, so yeah, I guess that was my only thing. Like it seems like the scalability for the indexers would be tremendously important to make sure that it could handle all the DDoS attacks. Yeah, so we're writing it in Elixir, which is an Erlang language, and so if do you know WhatsApp? Yeah. People use WhatsApp. Yeah. So WhatsApp, they run their entire global network, which is over 1 billion people, on 15 Elixir boxes. So and the other thing is, at least in your design, you separated the Oracle from the indexer. So does the Oracle exist just in case the indexer function doesn't work to provide extra liquidity? Or? So they're actually independent processes. I think that they will run independently no matter what. They provide different services. So the indexer is kind of like a search engine. So the way to think of it is when you go online and you want to buy cat food or whatever, you basically go to Google and you type in cat food and then you find your results. Once you have your results, you don't need the indexer anymore. So you just have your connection to the cat food website. You can just trade directly. Sorry, I like cats. The Oracle is actually for pricing itself. So the indexer is not going to have any price information on it. The Oracle is going to give you price suggestions because you're trading in a dark network. Thank you.
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덱서에 대한 어떤 확장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래 체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덱서들한테 아주 많은 정보가 오고 가는 통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 확장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 모델의 그 초기 모델의 인덱서 같은 경우에는 그 엘릭서라는 그 프로그램 랭귀지, 그래서 엘릭서라는 그런 모듈이나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제 워츠앱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엘릭서라는 모듈을 통해서 이제 그런 디도스 공격이나 이제 그런 트래픽 모두 몰리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하고 또 보안을 그렇게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인덱스와 오라클의 역할에 대해서였는데요. 그래서 설명해 준 이제 답변이 인덱스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처럼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특정 토큰을 이제 찾고 싶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이 이제 식품 이제 고양이 사료를 찾고자 하면은 이제 검색 엔진에서 고양이 사료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그 마음에 드는 웹사이트를 찾게 되면은 이제 검색 엔진 필요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인덱스의 역할은 자기 이제 찾고 싶어하는 상품을 찾는 그런 이제 검색 엔진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 이제 오라클이 이제 들어오면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주고 어떤 그 지표를 이제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지금 질문이 와가지고 온라인 질문 먼저 하나만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그 피앗 머니 그러니까 법정 화폐들을 교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에어스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걸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오셔가지고요. So, do you have any future plans to set fiat currency to AirSwap? I think to do fiat, it's just much more heavy regulatory wise. You have central choke points. You're not reliant on the Ethereum network. Now you're relying on banks and stuff like that. So it's much more difficult. It's not in our short-term or medium-term roadmap. We think that we're trying to support the token economy first. But eventually we might go into that. Yeah. So 그 법정 화폐를 이제 받으려고 하면은 어떤 규제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은행들이나 어떤 그런 참여자들 그런 이제 중앙화된 시스템과 이제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풀기 어려운 어떤 문제들 같고요. 그래서 저희 단기적이나 중기적인 목표에는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장기적인 목표에는 저희가 그 법정 화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Hi, my name is Yoman. I've got three very short questions. Like first, who can run the indexer? That's my first question. And then my second question is, if every transaction is recorded on the blockchain, I think you're gonna have a lot of scalability problems. So how do you plan to solve this problem? Are you gonna is your major focus on the Biden network, like state channels? And my third question is like about business model. How do you make money out of this? Thank you. Okay, so the first question was about the indexer, who can run. So we're going to run the first version of the indexer, and then we're going to open source parts of it and allow other people to run their own versions of the indexer. 그래서 먼저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누구와 인덱스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 교환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런 트래픽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에어스왑이나 이 스왑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어떤 수익 모델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인덱서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제 스왑 팀에서 에어스왑 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두 번째 그 후에는 이제 오픈 소스 일부분 오픈 소스화해서 이제 참여자들이 누구나 이제 인덱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What was the second question?
Just remind me. Yeah, so every transaction is recorded on the blockchain. Oh. So how do you solve that scalability? Yeah. So I think that's a really good concern. The advantage of our model is that only the transactions are stored on the blockchain. So you don't have to update the order book on the blockchain. You don't have to update the price information on the blockchain every time you want to do something. However, you're right, when the network gets really congested, it's going to be hard to do trades, and that's why we're going to look at state channels as a solution for that. And I think that actually state channels, so it's kind of a side note, but when we released our white paper, the rating guys reached out to us and they looked at our white paper and they said, this is essentially the state channel design, and I think they're building something similar. Yeah. 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트래픽에 대한 이제 확장성을 그 트래픽을 어떻게 이제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이 수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래 정보나 어떤 가격에 대한 이제 가격에 대한 이제 제시나 그런 정보들이 다 올라가는 것들에는 실제로 교환이 이루어질 때만 그 트랜잭션 블록체인에 올라가기 때문에 체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부담은 이제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그리고 특히 이제 다른 뭐 ICO 참여나 그런 것들로 해서 네트워크가 이제 과부하 걸리면은 그런 이제 거래 트랜잭션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은 제가 스테이트 채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할 예정 그런 것들 이제 디벨롭할 예정이고요. 또 이거는 이제 그 여담이지만 저희가 이제 백서를 발간을 하고 라이덴에서 이제 연락이 한번 왔었으면 연락이 와서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거에 대한 이 스테이트 채널에 대한 코멘트를 이제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And then business model. So we're selling air tokens to finance the development of the platform. 그리고 저희 이제 수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은 저희가 이제 에어 토큰 발행으로 이제 그 비용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Well, where does the token use for? What's the use for token? What's the utility of the token? Utility of the token is to access the platform. So you have to hold the token in your wallet in order to interact with the ecosystem. 그래서 이 토큰의 이제 활용성에 대해서 토큰 어디에 활용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이 토큰이 이제 어떤 그 입장권 같은 거라서 이제 개인 지갑에 이 토큰을 가지고 있어야 이 플랫폼에 이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Okay, to be a taker and maker and then to be a indexer, that all requires tokens. Correct. 네, 그래서 이제 인덱서가 되든 이제 주문을 이제 제시를 가격을 주문을 만들든 주문을 체결하든 이제 모든 참여자들이 그 에어 토큰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현재는 예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에어 토큰하고 이거 거래 트랜잭션. We're going to do about $10 worth. So, for one membership. Yeah, it'll be about $10 worth of air tokens per membership. And as the price fluctuates, we might change the number of tokens we have to hold. But we're figuring out the economics of that. I think it's a good. So, and during the ICO, when you launched the token, what's the exchange rate to Ether to Ethereum? We're just about ready to publish that. I would say in about 2 weeks we'll publish that. 그 정확한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주 정도 뒤에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델로는 그 플랫폼에 이제 입장을 하기 위한 참여하기 위한 그 에어 토큰의 개수는 대략 한 $10 정도로 지금 초기에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6분인데요.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고 잠시 쉬는 시간 가진 후에 이제 오픈ANX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Hi, my name is Phantom. I have a kind of half question, half comment on state channel. So my impression was it's kind of my opinion is plasma model would be kind of better because other than just final transaction result, you can have a lot of sync activities and they require some kind of formal verification. So maybe I think it's better to operate some kind of lightweight blockchain on those kind of activities, so that you can verify some of the activities on the off chain. So yeah, I believe that, and
I think that we're agnostic to what solution we use. I think we're just kind of waiting for a solution to be used by enough people, and once it's actually used, we'll probably adopt the one that's been tested the most. 그래서 이제 스테이 채널 외에도 이제 다른 이제 플라즈마 모델에 대해서도 제안을 주시고 어떤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런 모델도 이제 또 강점이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대세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델을 채택을 해서 이제 그 채용 그 모델에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Okay, please follow our Twitter and also come get stickers. I have stickers if you want. 그래서 이제 저희 트위터 주소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그 프로모션 상품으로 스티커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원하시면 저희한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15분 정도 휴식하고 이어서 오픈ANX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을 인사하는 건 가방을 나갈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잘 되고 있어. 소리 들어가네 진짜. 소리? 아 여기로 들어가네. 여기 말고 그래프에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러면 왜 가방 값이라고요? 전화집에도 같은데.
유튜브 방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Questions?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밖에 계신 분들 이제 조금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 앉으시고 나면은 오픈 ANX 발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픈 ANX에서 CTO를 맡고 계신 휴 매든 씨께서 오픈 ANX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G'day. 안녕하세요. I just wanted to test my translator to see what happens. G'day. 저를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하시네요. 배경에 있는 다른 호주인과 캐나다인을 만나서 ANX사를 창립했습니다. So ANX has a number of businesses now. So it's quite it's almost a veteran, been around for a while. We have one of the largest OTC blocks desks, maybe number 5 or 4 in the world. ANX는 이제는 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OTC 같은 경우에는 장외 거래 같은 경우에서 전 세계적으로 4, 5위를 다투는 회사입니다. When I was working in investment banking, the trading teams would use these terms. They would say $1 million, they would call $1. $1 billion, they would call 1 yard. 제가 이제 투자은행 쪽에서 일하는데 그쪽에 있는 이제 트레이딩 팀하고 얘기를 나누면은 그 당시에 이제 100만 달러를 1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000만 달러를 1야드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Now the algo traders, the electronic traders, they could trade up to $1 million at a time. The voice traders, the guys calling their friends at the other banks, the voice traders were doing $1 billion at a time. 알고리즘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들은 한 번에 1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거래할 수 있는데 전화로 OTC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한 번에 1000만 달러까지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So now in cryptocurrency markets, it's the same. In cryptocurrency, the algo trader will do much smaller, 10,000, 100,000 trades. And the large trades, the $20 million trades, is voice or OTC.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들은
보통 이제 뭐 $10,000, $100,000 정도씩 트레이딩을 하는 반면에 OTC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Now, our other business is a retail exchange. 저희의 다른 사업은 이제 리테일 익스체인지인데요. 리테일 거래소라고 하는 이제 소비자를 상대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Which is one of the only two very old exchanges that's never been hacked. And here I will do what's called touch wood. In Australia, when you do not want, you say something has never happened, you touch wood to make sure it still doesn't happen. 네, 지금 ANX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거래소 중에 단 한 번도 해킹이 된 적이 없는 거래소입니다. 호주에서는 이거를 이제 터치우드라는 용어를 써서 부르는데 그만큼 굉장히 문제가 없었던 점을 이제 강조하시네요. And finally, many businesses now will use our white label service for their own Bitcoin and Ethereum exchanges. 네, 그리고 저희의 이제 또 다른 사업 분야는 화이트 라벨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의 기술을 토대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을 일컫습니다. Now, all of these businesses are doing quite well. I think everyone in this industry is doing well. And so we took the opportunity this year to launch a non-profit organization, which is OpenANX, what I will talk about tonight. 네, 저희의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현재 이 산업, 가상화폐 산업에 있는 분들은 다 좋은 결과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OpenANX를 런칭을 했고 오늘 저녁에는 이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But before I start, I will let you know I don't normally take very long, so probably not an hour or two. Well, when I lived in Australia, I lived in the bush. My nearest neighbor was just a dot on the horizon. 네,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오래 걸리지 않고 뭐 한두 시간 정도까지도 걸릴 이유가 없고 또 제가 이제 호주에 살 때에는 자기와 이제 저와 가장 가까운 이웃은 지평선의 점 정도 사이즈로 보이는 거리에 살았다고 합니다. Now, because of this, you did not see people very often. If you saw a car on the road, you always stop, wind down your window, and talk.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람을 많이 못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사람을 보면은 창문을 내리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And so I like to do my discussions the same way. So you can raise your hand and ask a question anytime. It's okay. 네, 그런 방식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손을 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Okay, so let's talk about centralized exchanges. As the previous project discussed, centralized exchange they must hold people's money. So they will take your Ethereum, they'll take your one, and they will hold it. In this fashion, when a trade happens, they have the money, they can make sure both parties get their funds. 중앙화 거래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중앙화 거래소는 첫째로 고객의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자금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이더리움, 고객의 가상화폐 자산도 가지고 있는데 거래가 일어날 시에 이 부분을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내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Now, in traditional markets like FX, you have licenses and regulation. If you're an FX broker, like a CFD, you get, it's called different things in different jurisdictions, but you have a letter of client monies, which says you must hold client money segregated and you must have certain operating capital. 이런 이제 거래소와 비슷한 외환 거래소, 그러니까 이제 외환을 예로 들어보자면은 외환 브로커, 그러니까 이제 외환 증권사 같은 개념이죠. 이러한 거래소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고 고객의 자금을 회사의 운영 자금과 따로 예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However, the cryptocurrency is not regulated in most places. So most exchanges,
you will hope your money is segregated. You will hope they have enough money, but you do not know for sure.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재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유저는 자신의 본인의 자금이 운영 자금과 다르게 은행에 예금돼 있기를 바랄 수만 있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And recently, of course, we saw some news where some Chinese exchanges were putting the client money into the money markets. 요 근래에 이제 들은 얘기로는 중국의 거래소들은 고객의 자금으로 자금 세탁을 할 수도 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Although, and so we do not do this, but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in traditional markets with licenses, often they will do the same, which is a surprise. So sometimes an FX broker will put client money into US treasuries, and this is okay, which is an interesting point. 죄송한데 자금 세탁이 아니라 고객의 자금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또 이제 한 가지 신기한 점은 그 라이센스가 있고 그러니까 법적 규제가 있는 산업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Now the biggest problem, of course, is not necessarily this. Biggest problem is these exchanges keep getting hacked and keep losing everyone's money. 이러한 문제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점은 해킹에 대한 위협인데요. 상당히 많은 거래소들이 해킹을 당하고 있고 고객의 자금을 잃고 있습니다. Now I will touch wood again because this is my biggest fear and hard work. So how do we solve this problem? Typically there's two types of exchanges. There's some who will do KYC and AML and have the necessary licenses. 보통 이제 거래소에 있어서는 두 가지 종류의 거래소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KYC와 AML 절차를 밟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And there will also be exchanges that do none of this, so very maybe untrustworthy exchanges. 또한 이제 이거와 이제 반대로 아무런 KYC, AML 절차를 하지 않는 거래소도 존재합니다. 이런 거래소들은 믿음이 가지 않는 거래소라고 생각합니다. So the worst case, when the unregulated, non-licensed exchange has a problem, you lose everything. You lose your fiat currency, and also the cryptocurrency. 아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거래소에서 이제 해킹을 당하게 된다면은 당신은 원화도 잃고 가상화폐도 잃고 모든 자금을 예치해놓은 모든 자금을 잃게 됩니다. But the good brands, the one you trust, the ones who feel have proper licenses and probably do KYC, if there is some problem with these ones, normally the dollars, the fiat is not lost. But normally it's the cryptocurrency is lost because if it's stolen or hacked, it's gone.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있는 거래소들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보통 fiat currency, 그러니까 통화, 원화, 달러화 등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가상화폐만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Is my translator doing a good job, or do I need to put on some bigger accent? All seems too easy. So you mentioned about KYC and another one. What I don't AML. know. What is AML? It's called anti-money laundering.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So normally people in the cryptocurrency industry, they are like anarchists, freedom, no KYC, no government regulations. But I think the community is starting to understand that this is a risk. If you put your money in an unregulated exchange, you might lose all your money. 보통 이제 가상화폐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이제 무정부론자이고 이제 상당히 자유를 높게 사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는 그 제재를 받지 않는 거래소에 금액을 넣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But the best
best thing, of course, is not to give anyone your money. And you'll see on the back of our t-shirts, it says, hold your own keys, which means don't give your money to anyone, hold it yourself.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의 자금을 어느 누구한테도 주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제 티셔츠 뒷면에 보시면은 당신의 키를 가지고 있으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본인만이 본인 자금에 대한 액세스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And the answer that is starting to mature is the decentralized exchanges. The decentralized exchange allows two parties to hold their cryptocurrency and to do a trade, and all of the trade happens or none of the trade happens. There is no person in the middle, and there's no half trades where one person gets their money and the other doesn't. That's a lot. Okay, so I'll do 2 steps. I finally gave him a hard one. So a decentralized exchange has all of a trade will succeed or none of the trade. There is no half trade where one person gets their funds and the other does not. 가상화폐가 아니라 이제 그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시에는 양측이 거래가 이제 성사되거나 성사되지 않는 결과만 나오지 이에 따라서 이제 한쪽만 자금을 받아가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Right. So decentralized exchanges are being developed rapidly, and they're clearly the future. But most of the decentralized exchanges are technology engineering teams.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것이 미래인데 탈중앙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팀들은 대부분 개발자들입니다. And very clever engineers doing very clever things, but only with cryptocurrency. 이러한 개발자들은 굉장히 똑똑한데 이 똑똑한 분들이 상당히 똑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가상화폐만 다루고 있습니다. But this doesn't help when most of the public has Korean won. They have fiat currencies or dollars. 이러한 거래소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러나 원화 같은 신용화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Looking for some one. There we go. I thought maybe my wife had spent it already. So the problem is most of the public will have this one, and so there's not too much liquidity on the decentralized exchange.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화, 그러니까 신용화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 거래소에는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유동성이 없습니다. And that is pretty much the problem that OpenANX is trying to solve. So with the decentralized exchanges, you have not enough trading. You cannot get cash, fiat, into the platform and into the blockchain world. 이러한 문제를 OpenANX는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고 현재 이제 모든 탈중앙화 거래소에는 신용화폐를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But the problem there, is everyone is still using dollars, so everyone is still using the decentralized exchange, and so the pure technology, the decentralized exchange doesn't yet fix the problem. 여기서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화폐를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구매를 하는데 가상화폐가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를 다루는 기술 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So what OpenANX wants to do, what we want to do, is change the centralized exchange into a gateway. 우리 OpenANX는 현재 존재하는 중앙화 거래소를 자산 게이트웨이로 바꾸고자 합니다. So the user in the future will send in Korean won to the gateway. The gateway will issue the same amount of Korean won tokens onto the Ethereum blockchain.
이러한 경우에서 이제 실존하고 있는 자산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실존하고 있는 중앙화 거래소죠. 중앙화 거래소에 유저가 한화를 보내면은 그 거래소 자산 게이트웨이에서는 동일한 금액에 맞는 원화 토큰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발행해 줍니다. In this fashion, if the gateway is hacked, there is no cryptocurrency to steal. There is only the dollars. 이러한 상황에서 게이트웨이가 해킹을 당한다면은 훔쳐갈 수 있는 가상화폐 자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용화폐, 그러니까 원화, 달러 등만 훔쳐갈 수 있습니다. So straight away, the problem is already half of the problem is fixed. In the next 1 to 2 years, you will see regulation coming which will protect the dollars. 이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 반은 이러한 방법으로 풀리는데요. 이제 차후 1, 2년 내로 달러, 그러니까 신용화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Now the user who is trading, they will trade with their Ethereum or their tokens and their Korean won tokens, and they will never give their keys to anyone. They will trade on the decentralized exchange. 유저가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에 이제 이더리움이나 한화 토큰 등을 사용해서 거래를 할 텐데 그 토큰에 관한 키는 누구한테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So many people will ask us, are you a decentralized exchange? And is AirSwap and 0x, are they your competitors?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에게 물어보는데 저희에게 탈중앙화 거래소냐 또는 스왑, 에어스왑이나 OX가 경쟁사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But actually, we're best friends because these decentralized exchanges, they want the money to come to them, and we are what is making that happen in a legal way. 사실 저희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친구들이며 이러한 탈중앙화 거래소들은 자산 자체가 자기네 쪽으로 오는 것을 원하는데 저희는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법적 문제들을 풀어줍니다. Now, there is many extra complexities that I could talk about in length, but I think everyone is getting hungry. So. 이 외에도 여러 그 복잡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배고파지시는 것 같습니다. But I'll make it please. 제가 앞전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NX 오픈 NX에 후원하고 있는 호주나 글로벌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있나요? I would love to say yes, but this will take some time. This will take some time. But I am very pleased that we just hired a former head of corporate banking for one bank. So we are hiring very senior banking staff. But no bank will do this yet until we have done a very, very good job of the legals and also lobbying the regulators. 현재 존재하지 않고요. 현재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은행이 들어와서 오픈ANX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지금 그것에 관련해서 기업 뱅킹을 도와주고 있는 직원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But perhaps the question is thinking about the risk. What is the risk of some gateway? Are they still trustworthy enough? And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o have the ability to trade credit risk.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한 가지 고려해봐야 될 위험은 I'm sorry. Okay, so credit risk is where you are. So the important thing, if you've got many gateways, the important thing is all gateways are not equal. Some will be higher and lower risk than the others. It's really only if you get a central bank you may feel quite safe. 네. 이러한 이제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거래를 할 때에 중요한 점은 게이트웨이가 얼마나 안전하냐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게이트웨이의 신용도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So in investment banking or in wholesale markets, institutional markets, a deal always has two price components. It has the market risk component, which is the price of the asset going up or down. 이제 투자은행이 거래를 할 때에 가격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The market risk, the price of the asset. 가격이 이제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이 그 가격 내에 이제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고, And you also have in investment banking always price in the risk of your trading counterpart defaulting. So you have credit risk, and every deal has got market risk and credit risk in the deal. 네, 모든 거래에는 가격 변동의 위험성과 그리고 이제 그 신용도의 위험성, 그러니까 거래가 체결됐을 시에 그 체결된 거래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Okay, I got it. When you talk about, you just explain about the credit risk and market risk is on the. I think you talk about like regulation kind of a Basel or something like that, or just general terminology. No, I think that the cryptocurrency markets are a bit broken because you cannot trade on credit risk. Sure. And so if you have many gateways with the same currencies, but each is different, then you can trade them against each other. And so Bithumb versus Corebits versus another exchange, each will have a constantly changing premium and discount based on the credit risk. 지금 이제 신용 위험에 관해서, 그러니까 신용도를 거래하는 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이제 휴가 답변을 한 것은 모든 거래소가 제공하고 있는 신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서로에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So there are many projects will always try and peg or fix a price like a central bank, but this is not correct. A healthy market allows everything to be traded. It is trading credit risk and market risk is like the oil in the engine. 네. OX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정형화된 은행 같은 거를 이제 모토로 삼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자유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거래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은 이제 신용 위험도도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Now maybe we should talk about some complex credit risk pricing algorithms. Just joking. Thank you. Okay, so let's. So there is many things. So we want to trade credit risk. We also want to aggregate liquidity together, so you don't have fragmented liquidity. 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용도, 에셋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자산 게이트웨이의 신용도를 거래를 할 수 있게 할 거고, 그 이후에는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이 오더북을 한 군데로 그러니까 한 군데로 모은다고 합니다. Now we also want to add dispute resolution. Our current preference is independent arbitration courts. 네, 여기에다 이제 저희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더하려고 합니다. So if you use a gateway, they should already hav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hat state they will engage in dispute resolution if something goes wrong. 네, 그 이제 그러니까 자산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오픈ANX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시면은 그 자산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이용 약관이 있을 텐데요. 그의 이제 그 이용 약관에 어떤 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Okay, so we might. I'm worried about people going to sleep. So here the slide will show the types of participants in the platform. This green area here is the DAO, the contracts themselves running on Ethereum. 네, 여기서는 이제 어떠한 유저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참가자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녹색 칸에는 DAO 스마트 컨트랙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d here we can see the foundation itself, which is providing the technology
but also providing legal support for all the participants so they can operate in a legal manner. 네, 여기서는 이제 저희 재단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재단은 기술적인 부분과 또 모든 참여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에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nd we have, maybe I should do some dance while you have a quick drink there. We have KYC services providing KYC and AML for the token users. 네, 이제 이쪽에는 KYC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We have traditional payments providers wanting to gain some of this growing business, providing gateway services onto the blockchain.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결제사 등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이렇게 빠르게 크고 있는 시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결제사들도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습니다. And we have centralized exchanges earning new revenue through the gateway and also hedging against the future move to decentralized.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현재 중앙화 거래소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중앙화 거래소는 신용화폐가 가상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And we have pure crypto-only exchanges like OpenANX, Bitrex, who currently rely only on US dollar tether. They have no banking, and so they like the fiat tokens. 네, 여기에는 이제 피아트, 그러니까 가상 신용화폐를 수용하지 않는 거래소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거래소는 이제 폴로니엑스나 비트렉스 등이며 얘네들은 이러한 거래소들은 US 테더 토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Okay, so maybe as a quick recap, so we want centralized exchanges to stop holding people's funds and to just be gateways. 네, 잠깐 이제 정리를 빨리 하자면은 저희는 이제 That's okay. I was saying so. Centralized exchanges changing to gateways in the new model. 네, 이제 현재 중앙화 거래소들이 새로운 자산 게이트웨이로 변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With credit risk trading and liquidity aggregation and KYC and dispute resolution, 4 things. Right. So, credit risk. Liquidity aggregation. 네, 저 신용도를 이제 거래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유동성. KYC and compliance. KYC와 이제 법적 규제를 이제 준수하는 것. Liquidity aggregation. 네, 그리고 이제 you said that. Let's make it 5. So KYC, liquidity aggregation, credit risk trading, and dispute resolution. 여기서 이제 마지막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얘기하네요. So the user's journey will change a little bit under this model. Right now, a user goes to one exchange, gives them their money, does their trading. 네, 여기서는 이제 유저의 사용 방법과 유저가 이제 겪는 프로세스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Under the new model, the user will use a gateway of their choice, hopefully local and a known brand. 네, 그리고 이제 유저가 이러한 모델에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자산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잘 알려진 자산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것이고, Then they will move and do their trading activities on a single standard open source platform, much like the blockchain itself. 네, 그것을 통해서 유입이 된 이후에는 거래 자체는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플랫폼 위에서 거래를 할 것입니다. Okay, so yeah, we raised it a token sale and raised $18 million US dollars, and now the team is heavily mobilized and delivering this project. 네, 저희는 성공적으로 토큰 세일을 마쳤고 1,800만 달러
모금을 했습니다. Oftentimes I speak on this subject. I think it's best practice to use a non-profit organization, which is what we do. 네,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비영리 재단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 non-profit organization has a charter which lays out how the funds will be spent, and so they can align with the white paper that the contributors expected. 네, 비영리 재단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백서에서 제공되었던 정보와 같이 저희는 이제 정확한 어젠다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So in most cases, you should demand this from your ICO. In most cases, you should expect the ICO is doing this. If they're not doing non-profit, you should ask them how come. 네, 대부분의 ICO는 이러한 과정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 ICO에 왜 비영리로 운영하지 않는 것인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Sorry if I just caused some problems for any ICO. 방금 발언으로 이제 여러 ICO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So we managed to get quite an interesting crowd. ANX, our business already has 100 staff, but we pulled in many people from the community. Maybe I won't talk now. Not too exciting. 저희의 팀 멤버들은 상당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One thing about ANX is we're always very cautious with legal. We're very risk averse. 네, 저희 ANX사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So we had 3 law firms engaged to advise us, and 2 more law firms as advisors. 저희가 이제 토큰 세일을 진행할 당시에는 3개의 법무법인과 일을 진행을 했고 현재는 이 외에도 2개의 법무법인이 더 있습니다. And PwC, one of the big 4, is doing our governance model on the non-profit. 네. PwC라는 회사가 저희의 이제 비영리 모델에서 거버넌스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Okay, so I'll just talk very quickly about our roadmap. 네, 저희의 로드맵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So our roadmap is to assemble a working group of businesses who will come on first onto this new model. 네, 저희의 로드맵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현재 현존하는 거래소들이 저희와 함께 이 모델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o we have one from each of those categories on the last slide. 네,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여러 참여자가 있는데 그 참여자들을 각각 한 업체씩 지금 선별해서 워킹 그룹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So we have KYC provider, payments provider, centralized exchange, and crypto only exchange. 네, 그래서 저희는 KYC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고 이제 중앙화 거래소가 있으며 또 이제 결제사 등과 같이 일하고 있고 그 외에도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습니다. And now soon we will focus our efforts on proving the success of these businesses, but we are also open for other interested businesses in the industry. 저희는 현재 지금 이제 조직된 그룹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저희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사업체들이 조인을 한다면은 그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Unlike most of these projects, most of our funds is not only on technology. So our costs, the spend of money, is not only on technology. It's actually in 3 parts. 저희가 이제 모금한 금액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모금한 금액을 다 기술 쪽에 사용하는 반면에 저희는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We expect 1/3 on technology.
이제 3분의 1은 기술에 사용하고 있고요. 1/3 on legals, 3분의 1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고요. and 1/3 on community. This is the working group and education, because most of the public doesn't understand the concept that an exchange is holding their keys. There is a large education step required to move this risk. 네, 3분의 1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뮤니티의 참여자들이 이에 관해서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이 플랫폼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ight, so finally, I guess one thing I didn't talk about is the token. Maybe I should. So we launched a token sale, and the way we modeled the token is a token is required to buy memberships, and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memberships. 네, 토큰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토큰은 이 오픈ANX 플랫폼에서 멤버십을 받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멤버십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Each type of membership has a different cost in tokens. The most expensive, the businesses, gateway, KYC service. 네, 각 멤버십마다 다른 가격을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양의 토큰이 필요한데요. 가장 비싼 멤버십은 거래소들, 그러니까 자산게이트웨이 또는 이제 KYC를 하는 업체들이 가장 비싼 멤버십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But even users will have a very cheap membership. 유저들은 굉장히 작은 멤버십,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데요. However, we expect the gateways will pay this because it's small. ANX, we spend about $30 on KYC for a customer. 네, 그러니까 멤버십, 그러니까 유저들에게도 멤버십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멤버십 비용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자산 게이트웨이에서 이 부분을 부담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ANX사 같은 경우에는 KYC를 하는데 유저당 한 30불 정도 들어가는데요. So if we can save on our KYC, we would easily afford to pay 1,001 for a normal user membership. 네, 저희가 KYC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다 보니 유저를 유치하는 데에 뭐 1,000원 정도가 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부담을 할 것입니다. Now, when the tokens are used, they are destroyed. 토큰이 사용되면은 토큰은 파괴됩니다. Now the test to see who is awake. 자, 이 테스트는 누가 현재 일어나 계신지를 보기 위함인데요. Can anyone see a problem if you destroy the tokens whenever users will come onto the platform? 토큰이 사용될 때마다 파괴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가격이요. 가격. 토큰 가격. Well, yeah, you may run out of tokens, or they may get too scarce, or maybe there's only one token left. The tokens are divisible to 18 decimal places. And have you got a shirt yet? Perhaps we can have a prize. So the tokens are destroyed. Tokens are divisible to 18 decimal places. So even they are destroyed, just like Bitcoin and Ethereum, they're ever smaller units. 네, 토큰이 파괴되더라도 토큰 자체가 이제 소수점 자리로 18자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파괴되더라도 그거에 대해 그 토큰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Okay, so I hope that was interesting. Now, if there's any more questions, and you can even ask about crocodiles or anything else. 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오픈NX가 탈중앙화된 거래소라고 주장하는 기술적 요소는 무엇이고 비즈니스 모델적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게 제 첫 번째 질문인데 그것부터 좀 여쭤볼 수 있나요? So
Actually, we're an application of decentralized exchange. 저희는 탈중앙화 거래소의 응용을 한 것인데요. But maybe I can talk about this topic. So we're hoping that the standards will be good enough. Raiden, 0x, swap. However, so far nothing is doing quite what we need. I can talk about this. 네, 현재 이제 여러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레이든이나 스왑 같은 프로젝트들이 아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히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완벽히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So currently with these technologies, every time a trade happens, one trade, one settlement on the blockchain, which costs gas. 네,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 사용이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한 가지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가스,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This is okay for high value trades. 금액이 높은 거래에 한해서는 이러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ut a very liquid market needs millions of trades and only one settlement to the blockchain. 네.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래가 필요하며 이 거래가 블록체인에 다 한 블록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And so far, no one has yet solved this. The Raiden team is trying. 현재 이러한 문제는 누구도 풀지 못했으며 레이든에서는 현재 이거를 풀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So first, we will deliver the fiat token because we think people need this now. And hopefully, by then, Raiden has solved this problem or swap. If not, then we will need to help.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 신용화폐 토큰, 그러니까 피앗 토큰을 먼저 제공을 하고자 하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저희가 그러니까 레이든이 이 문제를 푼다면은 좋을 것이고 레이든이나 스왑이 이 문제를 푼다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저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Hands up who would like a short technical description of how this may work with Raiden. 레이든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기술적인 얘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잠깐 손을 올려주세요. Okay, we have some hands. I'm so sorry for the rest. So how Lightning and Raiden work is imagine two parties. 라이트닝과 레이든이 작동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두 이제 양측이 존재하고요. Each party will post a signed transaction, but not on the blockchain. 그러니까 각 당사자마다 승인된 거래를 서로 협의를 하는데 이것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And we will share this, but not submit it. 우리는 이 정보를 공유는 하되 블록체인으로 전송하지는 않습니다. Now, if there is a payment, we will send new balance sheet transactions. 이에 관해서 이제 그 결제가 이루어진다면은 새로운 밸런스 시 이제 새로운 결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용어를 모르겠네요. 밸런스 시트를 블록체인으로 보낼 것입니다. For example, if I post 100 to start and Isaac posts 100, 휴가 100을 올리고 제가 100을 올린다면은 and then if there is a payment of 10 Ethereum,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이제 10개의 이더리움이 결제를 요구하게 된다면 we post updated balance sheet transactions of 90 and 110.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휴가 100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고 제가 100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10 이더리움만큼 거래를 합니다.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휴는 90개를 가지고 있고 저는 110개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블록체인에다가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And there is some anti-cheat mechanism I won't talk about now. 네, 이 외에 anti-cheat, stop cheats or stop fraud. There is it works. Okay. 그러니까 이제
도난이나 사기 관련해서 방지하는 프로그램도 존재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Now with Bitcoin and Lightning, you can really only do one asset. 비트코인과 라이트닝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한 가지 자산을 가지고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However, with smart contracts and Ethereum, you can post multiple assets. 이더리움과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다양한 자산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So now I can post balance sheet transaction of 100 Ether and 50 Gnosis. 네. 이제 이더리움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저희는 이더리움과 Gnosis, right? Gnosis, 그러니까 두 가지 자산에 관한 밸런스 시트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nd now, if instead of a payment, we have a trade, where asset swap. 네. 결제가 이루어지는 대신에 거래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대신에 이제는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며 이 자산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So now, instead of posting new balance sheet transactions for just one asset, we both post new transaction for two assets. 네. 한 가지 자산에 대해서 하나의 밸런스 시트를 업데이트하기보다는 이제 두 가지 자산을 한 밸런스 시트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Now, the complex piece is to construct an order book from these underlying building blocks. 네, 이러한 기술, 그러니까 이러한 빌딩 블록,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 위에서 이것을 이제 실제로 구현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요. And finally, so next, as in our existing exchange, we do liquidity aggregation. 네, 현재 저희가 현재 ANX 이러한 식으로 유동성을 한 군데로 모읍니다. Which this means if someone is selling Ethereum in US dollars, someone can buy Ethereum in euro. 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어떠한 유저가 이더리움을 달러로 팔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유로로도 이더리움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So this is liquidity aggregation. There is now 3 assets in a single trade. 네, 이러한 유동성을 집합시킴으로써 한 거래에 3가지 자산이 거래되는 것입니다. So now, if you think about instead of one order book with Ethereum and US dollar and another order book with Ethereum and euro, 네, 한 오더북, 그러니까 오더북 유로와 이더리움의 오더북과 또 이제 유로와 달러, 유로와 이더리움의 오더북 그리고 달러와 이더리움의 오더북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과 instead now you have one larger pool of liquidity. 이런 것과 비교해서 현재 이제는 한 군데에 굉장히 큰 유동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Now perhaps we can go back and talk about state channels. 네, 이제는 돌아가서 스테이트 채널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We in our state channel we can post balance sheet transactions for 2 assets. 스테이트 채널에서 이제 저희가 발견한 것은 which we discussed. We said Gnosis. We discussed rate and swap. 그래서 스테이트 채널을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한 밸런스 시트에 2가지 자산을 놓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Now nothing will prevent us posting 3 assets. We can post balance sheets for euro, Aussie, euro, US dollar, and Ethereum.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밸런스 시트에 3가지 자산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로,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등. Which is the liquidity aggregation, but now on the decentralized exchange instead of a centralized exchange. 네, 이것이 바로 유동성을 집합시키는 방법이며 이제 중앙화 거래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So this means we can now aggregate all of the gateway tokens with different currencies into one large pool of liquidity. 네, 이것은 여러 자산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여러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거래와 자산들을 한 군데로 뭉쳐서 합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ut this will take some time because first I need Raiden to work with 2 before we can then fix it to work with 3.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며 첫째로 레이든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2가지 자산을 한 밸런스 시트에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야 이후의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And I'm very surprised that no one is sleeping.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주무시는 분들이 없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Either very interested or very good actors. Thank you.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나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들 있잖아요. 그곳들은 환전소 역할만 하고 OAX가 그거를 중개해주는 그런 모델을 말씀하시는 건지, 만약 그렇다면은 중앙화 거래소들이 환전 수수료만 먹고 그 유동성을 OAX에게 넘겨주는 거를 그렇게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Yes. So the answer is yes, and in very developed markets, the trading fees have gone to 0 already, or unless the regulator stops them, like in China.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일단 답은 그렇다이고요. 굉장히 발전된 시장에서는 거래 비용은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So most of their revenue comes from the deposit and withdrawal payments processing.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수익은 이러한 모델에서 대부분의 이제 수익은 입금과 출금을 처리해 줄 시에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충당이 됩니다. And now maintaining the trading engine. 기반으로 이 플러스 코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테크니컬하게 대한민국 최초 퍼블릭 이더리움 블록체인 토큰의 ICO가 될 거고요. 저희 진행하고 있는 이 ICO 프로젝트에 있어서 저희 계시는 정 대표님 그리고 정 대표님 온더 팀이 함께 저희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컨트랙트 자체의 인티그리티는 보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플러스코인 ICO 중심에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새 익스체인지가 있습니다. 이름은 코인룸이 될 건데요. 기본 굉장히 심플한 모델입니다. 플러스 코인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저희 코인룸 익스체인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보상으로 함께 이제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이 플러스 코인의 웹사이트를 공식적으로 릴리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화이트페이퍼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인룸 저희가 준비하는 게 디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는 아니지만 중앙화 네트워크 익스체인지이지만 저희는 어쨌든 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부분, 즉 기축통화 그리고 유가증권 체계 내에서 신뢰 가능한 제3자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온체인과 오프체인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기존에 오늘 얘기한 스왑이나 오픈엑스와의 협업에도 굉장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분산하고에서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발표가 있었는데 좀 도움은 되셨나요? 네. 네트워킹도 많이 하셨나요? 영업 많이들 주고받으셨어요? 하여튼 다들 오랜 시간들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드업 행사 후원사 관련돼서 소개 시간이 항상 있어요. 5분이 항상 있는데 후원금에 따라서 후원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원하시면 개인 후원도 좋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본인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할 시간 있으시다 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후원비는 그냥 운영비로 쓸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거나 여쭤보셔도 상관없어요.
윤희 씨가 지금 마무리를 할게요. 네네, 이거는 이제 좀 조율해 나가야 될 분위기 거긴 한데 저희가 지금 미테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촉박해서 저희가 뭐 ICO가 이렇게 공개되긴 했는데 이제 저희가 뭐 ICO를 앞두고 있는 팀의 홍보를 맡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후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ICO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더 발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같은 미드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적어도 이 산업이 크는 데 있어서 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고 나도 그 뜻에 함께 한다는 의미로서의 후원이지 어떤 사실 저희가 홍보 대행을 하는 그런 후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저희 미드업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혹은 조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시면 질문이나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드업이 어떻게 조직되고 왜 어떻게 저런 팀들이 오는 거고 아니 뭐 운영상에 이런 점들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점도 괜찮고요. 뭐 배가 많이 고프신 분인데 뭐 밥을 좀 달라든가 뭐 그런 내용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탈리아 초대 한번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 소문이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오늘 비탈릭이 온다고 해서 갑자기 그 소문이 카카오에 돌자마자 한 2-30분이 갑자기 지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추진이 되나요? 그러니까 비탈이랑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좋아요를 한번 받은 적은 있어서 한번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제가 제로엑스였잖아요. 아니요, 저희는 덱스였습니다. 아, 덱스였었네. 네네네. 그 수학 프로젝트가 제로엑스 하위 호환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거의 유사한 부분이고 그 팀도 이제 제로엑스를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저희가 원래 덱스로 기획을 했을 때 한 6팀 정도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3팀으로 추려졌고 그러니까 저희는 좀 프로토콜에 초점을 맞추자 해서 스왑 프로토콜 그리고 제로엑스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있는 오픈ANX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의 뭐 자체적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걸 비교해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어떤 덱스에 대해서 좀 깊게 이해하고 서로가 어떤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경쟁적으로 가져가느냐로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중간에 차질이 생겨서 저희가 원하는 그림을 그렇게 그리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런 기획으로 해서 준비됐던 미드업입니다. 다음 미드업은 뭐 어떤 주제나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제안해 주시면 한번 맞춰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탈릭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카이버가 안 온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발표한 거 같아요. 아니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정확히 그 이유가 계속해서 길어졌고 이제 그 이유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어제 사실 좀 운영진이 회의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 앞두고 과연 오히려 멤버들한테 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게 더 나은 길이겠다라는 결정이 돼서 저희로서는 그냥 그런 이유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카이버에 대해서는 뭐 판단하실 자료나 근거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료들도 있고 그 친구들이 여태 해왔던 작업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아주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파트너가 있는데 파트너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안 알려준다면 이걸 우리가 참여시킨 게 맞는가 아닌가 아주 그냥 기본적인 정보들이에요. 그냥 뭐 아주 대단해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뭐 했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회사가 어디 있고 그래서 경영진은 누구 하는 이런 그냥 간단한 정보들 있잖아요. 그냥 다 나오잖아요. 그건 어느 회사나 다. 그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 그래서 프로젝트 자체가 뭐 폄하될 건 아니에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많은 자료들이 있으시니까 직접 판단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자 본인 리스크를 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 여기를 광장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평가를 우리끼리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미드업이 가지는 효과가 생각보다 홍보 효과가 꽤 크고 이제 그럴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니까 오히려 여기서 하는 것 자체가 외부로는 홍보처럼 보여지게 되고 오히려 홍보로서의 효과를 거두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간을 갖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광장을 우리끼리 갖고 있기보다는 우리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바깥에 광장이 생길 수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네, 저희 입장만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그 소셜 네트워킹 시간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들끼리 거의 다 처음 본 사람들이잖아요. 이야기하기도 좀 어색하고 뭔가 이제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더 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주면 일반 분들이 물어보고 네, 저희가 좋은 의견 같아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한번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시면 저희가 이제 정리하고 저희는 이제 뒤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여기 슬슬 치워야 돼서 이제 또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블록체인을 할 수가 없죠. 네, 블록체인이 그냥 치고.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뒤풀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돈을 너무 많이